근사한 생일 파티를 벌이던 중 고층 빌딩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 남자 도베만.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할까? 그래, 그때가 좋겠어. 내가 처음 봤던 거꾸로 뒤집힌 세상. 중학생 시절 전학 가는 곳마다 사고를 쳐 퇴학을 받은 도베만 소식을 듣고 경찰에 출동합니다. 도배만. 배만이 너 퇴학 일부러 맞는 거잖아. 중졸이면 군대 안 가도 되니까. 부모가 경찰이었죠. 흙수저도 못 되는 나 같은 똥수저가 피라미드 계급의 꼭대기로 기어올라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 비록 중졸이지만 사법고시를 준비해 면접을 보게 되는데 도배만 씨? 예. 우리 로펌 면접에 중졸 지원자는 또 최초네요. 중졸이면 군대도 못 가지 않나? 중졸이라는 이유로 온갖 조롱을 받게 되죠. 우리는 중졸이 사법시험 통과했다길래 하도 신기해가지고. 중졸인 사람을 재미로 부르셨다. 깽판 치고 나와 혼자 컵라면을 먹지만 로에논 대표 변호사 용문구가 그를 찾아옵니다. 김치도 없이 무슨 맛으로 라면을 드시나? 면접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름 도배만, 양친 모두 군인,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 그의 뒷조사까지 할 정도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언론만 얘기하시죠. 군대 한번 다녀와요. 군 검사. 군검사가 되라는 제안을 들은 도베만. 땡긴 돈의 10% 커미션. 그리고 면접 볼 때 당신 깔봤던 그 변호사들 연봉이 5배. 엄청난 액수에 흔들리나 싶더니 그는 자신이 왜 군대 가기 싫은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내 신상 줄줄 파헤치면서 뭐 느끼는 거 없었어? 실은 부모님 따라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이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나요. 군대라면 이가 갈리는 놈이야. 근데 마음속엔 상처가 가득하고. 군대가 왜 노다지인지 알아? 대한민국에서 권력 쥐고 있는 놈들한테 군대는 시한폭탄이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의뢰인들의 폭탄을 제거해 주는 게 내 일이야. 쉽게 말해서 가진 자들의 급소라 이 말이지. 군대가. 도베만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테니 5년만 군검사로 복무하며 자신에게 충성하라는 거죠. 한 번도 배경 같은 거 가져본 적 없잖아. 내가 배경이 되는군. 제대 후에는 로에온 파트너 변호사로 스카우트하기로 약속합니다. 로 있는 파트너 변호사로 스카우트 약속하자. 당신 로펌에도 지원자 많을 텐데. 내가 필요한 건 네 상처라고 하면 너무 잔인한가? 현재는 형사가 된 이모에게 자신이 군대에 취직했다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몸 바쳤던 군대. 거긴 어떤 곳이야? 5년 후 2021년 10월 18일 대위 차우인. 군검사가 된 도베만은 내무반에 들려 안병장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손목이 무슨 상처야? 야간에 초저근무 서다가 모기에게 물렸습니다. 소대장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밖에서 치료받고 와. 이유는 모르겠지만 비염 알레르기에 모기에 물린 것까지 신경 써줍니다. 군검사님께서 저희 소대는 무슨 일이십니까? 안소병정 몰랐어? 은행장 아들이 대단하네. 은행장 말씀이십니까? 몰랐어? 소대장에게 일부러 안병장이 구산 은행장 아들이란 정보를 흘리곤 내무반에는 공기청정기 설치를 부탁합니다. 예. 공기청정기 보급이 시급해 보입니다. 얼마 후 다시 찾아와 보니 안병장 혼자서 내무반을 사용 중이고 비용은 좀 어때? 뭐 이거 설치한다고 낫는 건 아니겠지만. 야,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잖아. 마셔. 두 가지가 별거야. 소대장이 직접 안병장 군복을 세탁해서 갖다 줍니다. 안병장 군복이네? 세탁기가 고장나가지고 소대장님이 관사에서 해다가 주십니다. 차오인 군검사가 사사대에 도착하던 날 금수저 병사의 황제 복무 논란에 대해 군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군수사관 안유라가 안내를 합니다. 차우인 군검사님? 도배만 군검사님이세요. 오늘 새로 오신 난 소리, 나 주조 때문에 바빠서. 제가 자료 보관실 안내해 드릴게요. 차오인은 다른 안내보다 당장의 조사실 상황이 더 궁금했습니다. 파리니스는 생활관을 혼자 썼다는데 사실이야? 아니 제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전 지시대로.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안수호 병장. 원래 조사실 내부를 지켜보고 있던 차오인
생활관에서 외제 생수를 쌓아놓고 마시는 특혜를 받았냐고 묻는 거야? 이곳에선 도배만이 꾸민 함정에 빠져 안병장이 억울한 상황이었죠.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소대장님한테 빨리 심부름을 시킵니까? 그냥 저 배려해 주신 겁니다. 군생활 착실한 안병장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지? 그러게 부모를 잘 만났어야지. 그럼 이런 더러운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니야.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곧이어 브리핑이 시작되는데 황제복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엄중함을 느끼고 철저히 수산 결과 이 뉴스를 보고 미소를 짓던 용문군. 책임을 통감한다는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구산은행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지금까지 TBC 뉴스 주일석입니다. 부산은행에서 상환 통보가 들어왔네요. 그럼 은행장을 날려야겠네. 이름이 뭐라고요? 안병구 은행장이요? 은행장을 날려버리도록 지시한 건 IM 디펜스 회장 노태남이었죠. 업무참모 서주혁이 질문하는데 자네는 검사인가? 군인인가? 저는 군검사복만 입었을 뿐 군인입니다. 판결! 저는 군사법정에서는 검사입니다. 검사? 아니, 네가 왜 검사야? 너는 군인이야!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차우인. 제가 상명하복하는 군인이라면 저보다 높은 계급의 범죄자들을 법으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법정에서 군인일 수가 없습니다. 저녁을 곧 앞둔 도배만이 군생활 꼬일까봐 차우인에게 충고를 해주지만 듣지 않죠. 너 정신 차려. 여기 군대야 군대. 결국 첫날부터 과도한 업무를 맡겨 군기 잡기를 시작합니다. 그 취 좀 미뤄둔 병사 있지? 그거 여기 차우인 군검사님한테 넘겨. 에? 그놈 취재를요? 용문구에 연락을 받고 축하주로 와인을 한잔하는데 약속하신 5년의 마침표로 이만하면 괜찮았습니까? 약속대로 큰 액수의 돈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군검사로 쭉 남는 걸 그에게 제안하는데 차라리 그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게 어때? 일도 잘 처리해 주셨는데 카르텔로 와요? 노태남 전에 꼼짝도 못하는 걸 보고 바로 검색을 해봅니다. 용문구 뒷배가 누군지 오늘에 알게 됐다. 클럽 카르텔의 개가 돌아다니자 이거 뭐야? 야, 누가 개새끼 풀어놨어? 빨리 안 묶어? 화를 내고 돌아보니 눈앞에 노태남이. 클럽에다 개를 풀어놓으면 어떡해, 이씨!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됐죠. 자신의 개를 개무시하자 개한테 직접 사과를 하도록 합니다. 아니지, 용서는 나한테 빌 게 아니지. 상처는 우리 볼트가 입었는데. 볼트, 미안하다. 배 처맞는 남자. 사과를 할 거면 눈을 맞추고 제대로 해야지. 이 상황을 전부 지켜본 용문구가 상황 정리 후 단둘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 좀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노태남은 이번 일에 1등 공신인 도배만에 관심이 생겨 그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아이, 그 군검사는 죄책감도 안 드나. 이때 아이돌 가수 알렌이 여성 팬을 데리고 이곳에 나타나는데 이제 용 변호사님은 그만 가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리를 떠난 사이 도배만은 안병장과 면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왜 자신에게 이뤄내고 묻고 싶었던 거죠. 그게 억울하지? 진짜 억울해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벌써 잊은 거야? 넌 그럴 자격이 없는 놈이잖아. 너한테 맞아 죽은 친구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실은 과거 학폭으로 친구를 죽게 만들고 개명까지 해서 군대에 온 안병장은 쓰레기였습니다. 야, 억울하냐? 그러길래 부모를 잘 만났어야지. 학폭으로 사람 죽이고 이름 개명하고 군생활 착실히 하면 과거가 세탁될 거라고 생각했어? 한편 알렌이 데려온 한세나에게 약을 탄 술을 먹이고는 이들이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얼굴에 상처투성이로 쓰러진 한세나. 군기작교로 치주를 맡긴 차우인에게 역시 위기가 발생하죠. 가까이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도배만 덕분에 위기는 넘겼지만 너무나 침착한 그녀. 그래도 그 상황에서 침착하던데 제법이야? 군 수사관 윤상기는 둘 사이 뭔가 썸이 흐르는 걸로 오해를 하죠.
퇴근하던 차오인은 차에 타자 뜬금 화장을 시작하는데 차우인 신상발 좀 가져와봐. 얼레리 꼴레리 그쵸? 바로 그거죠. 상대에 대한 어떤 궁금증, 팔 수 있는 한 지구 끝까지 신상을 파보고 싶은 그 어떠한 저런 욕구. 지랄을 하는구나. 그녀가 행한 곳은 알렌과 친구들이 모인 아지트. 설마 이 새끼 카르텔 야동 신작 나온 거야? 너 뭐야? 안녕하세요. 노태남 회장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차오인은 이들에 대한 응징을 시작합니다. 너 원래 성격이 좀 급해?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자고. 회사의 도벨만이 그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데 이후 3년 동안 기록이 전혀 없다가 국내 사법 시험을 봐서 합격. 그녀는 왜 군검사가 된 걸까요? 어우 진짜 아프겠다. 그렇다고 군인 체질도 아니야. 체력 검정을 턱걸이로 겨우 붙었어. 그리고 불법 촬영한 알렌의 핸드폰을 빼앗곤 노태남과 상대하길 바라는 이유는 핸드폰 내놔. 이 근데 태남이 형도 연관된 거를 가만히 않을 텐데. 내가 바라는 게 그거야. 보통 이럴 때는 놀라는 게 겁을 안 먹었어? 정상이죠. 차우인은. 이게 바로 내 모든 의문점의 시작이야. 끝났어. 와서 처리해줘. 어린 시절 우인의 아버지는 IM 디펜스의 회장이었습니다. 우리 우인이 영어 이니셜이 어떻게 돼? W하고 I. IM은 우인의 이니셜 WI를 거꾸로 한 것이었죠. 우리 아빠 최고! 회상에 잠기던 그때 누군가 뒷일을 수습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윤상기는 IM 디펜스에 관해 조사하다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재는 방산뿐만 아니라 항공기, 엔진, 로봇, 보안 시스템으로 사업 분야가 늘었고요. 규모가 확 커졌네. 방위 산업을 하며 커진 IM 디펜스의 노태남 회장 어머니가 바로 노화영 장군이었던 겁니다. 이 안정적이었던 회사가 갑자기 군사 기밀 유출, 시세 조작, 횡령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주가는 바닥을 쳤고 전임 회장이 체포됐었죠. 작전에 걸려든 거. IM 디펜스 전임 회장은 함정에 빠졌고 헐값이 된 회사를 노태남이 인수합니다. 이후 재판을 받던 차오철 회장은 사망하죠. 도벨만이 안병자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수법으로 차오철 회장이 당한 거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가족은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판결 결과가 달라진다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회사를 통째로 먹게 된 노태남이 용문구에게 로에몬을 차려준 겁니다. 노태남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용문군은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먹는다. 도벨만은 계속해서 차우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 차우인은 경찰서에서 세나를 만났습니다. 세나야.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밖에. 그리고 도수교 형사에게 사건 경위를 듣게 되죠. 한세나 씨 진술에 의하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알렌에게 핸드폰 영상을 입수한 후 세나를 찾아갔지만 그 동영상 나한테 있어. 세상 누구도 모르게 묻어두고 싶은지 그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지. 용문군은 알렌이 사라졌다는 걸 노태남에게 알립니다. 알렌이 사라졌습니다. 용문군이 이번에도 여대생을 데려다 그 짓을 하고 촬영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날 같이 있었던 여대생과 관련된 일이죠. 그의 예상이 전부 맞았고 사라진 알렌과 핸드폰을 찾아보려는데 그 황제복무 처리했던 군발이 그 실력 좋던데. 그 조만간 시킬 일이 하나 있거든. 용문군은 그에게 알렌의 아지트 키를 넘기며 조사를 맡깁니다. 찾으라는 이유 궁금하지 않아?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건 못 잡던 도벨만은 알렌에 대한 신상을 조사하도록 부탁합니다. 네, 뭡니까? 우리 공검사님 궁금한 거 1분도 못 참으시는데. 아이돌 가수 하나 신상 좀 봐봐라. 한밤중에 화재 신고가 나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CCTV 영상을 확보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거구나. 빨간 머리. 차오이는 백화점에서 선물을 고르는데 직장 상사한테 선물할 건데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값비싼 시계를 도벨만에게 선물로 건네자 이건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야. 취조 때 구해주신 보답입니다. 이거는 부하가 상사에게 주는 그 어떤 걸 좀 넘어선 거 맞잖아. 너나 넘지마. 이건 남친이 아니라 결혼 상대한테 주는 거 자, 과연 뭘까? 자, 생각해보자. 자, 사격장을 찾아 한 발도 못 맞춘 차우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모든 스포츠의 기본은 자세야. 어? 너 이 자식 자연스러운데? 상체 긴장을 풀고 누구 하나를 떠올려서 저 앞에 세워. 방어쇠를 당장 당기고 싶은 사람. 누구를 생각하는 걸까요? 한편 해결사 설악을 불러 도배만 제거를 부탁하는 안병장. 원래 설악과 도배만은 악연이었죠. 단톡에 있는 브라더들 싹 다 모이라고요. 도배만은 조사한 내용을 용문구에게 보고한 후 카르텔로 찾아갑니다. 알렌 실종 사건이 노테남과 관련돼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역시 예상대로 노테남 회장하고 관련된 거였어. 그 사이 차우인은 알렌을 가둬둔 곳으로 향합니다. 실은 알렌을 납치하던 날 화재 경보를 울려 CCTV 영상을 제거한 건 그녀였죠. 반성들 좀 했어? 네가 평생 가볼 일 없는 곳이야. 군대. 이들이 현재 갇힌 곳이 군대? 한결. 법무참모는 이번에도 꼬투리를 잡으며 차우인을 갈구기 시작하죠. 차우인, 너 눈썹 반영구인가? 아니면 문신이야? 원래 눈썹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곳에 새로 부임하는 사단장이 노아영이었습니다. 누군데 말입니까? 노아영 장군.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에서 남자들 모가지 싹 다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지 이건. 도배만은 선물 받은 시계를 보며 차우인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합니다. 그냥 몸의 일부처럼 24시간 차주시고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렌과 관련된 인물이 노테남이라는 걸 알게 되자 보상을 요구하죠. 한순환은 고소 취하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바라는 게 뭐야? 노테남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다음날 정장을 쫙 빼입고 노테남을 만나게 되는데 군검사 도배만이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노테남 회장님. 가만히 있죠. 뭐랑 비슷한 이름인데. 도베르만. 아, 우리 볼트도 도베르만인데. 그치 볼트? 문제는 노테남이 왜 도배만을 만나고 싶어 한 걸까요? 제가 당장 나 군대 좀 빼주라. 군검사에게 병역 회피 부탁을? 예? 이번에도 사고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도배만 함부로 대답할 자리가 아니야. 그 기회 한번 꽉 잡아보겠습니다. 오히려 화끈한 그에게 노테남이 흥미를 갖습니다. 우리 도베르만 군검사님. 야, 그렇게 덜컥 수락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것도 군 검사가 방법 있어? 설마 제가 길을 찾을까봐 걱정되는 건 아니시겠죠? 용문구는 도배만의 말에 발끈하죠. 배은망덕한. 그 사이 노테남은 세나를 찾아가는데 동영상 메모리는 빼앗기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그를 찾아왔죠. 어디를 빼들렸어? 어디냐고! 사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머니,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 변호사한테 얘기 들었다. 가면서 얘기하자. 오늘은 사단장 취임식이 있는 날. 이들 앞을 막아선 건 바로 설악이었죠. 아버지 사식은 잘 넣고 있어? 그 행보관으로 20년 정도 해두셨으니까 드신 만큼은 계셔야 할 거야. 건방진 설악을 상대하려는데 생각보다 쪽수가 많네요. 생각보다 잘 싸우는 도배만은 처맞기 시작합니다. 보다 못한 우인이 어디서 액션 영화 좀 봤는지 나서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여자가 회초리를 들었다고 무시하는 거였죠. 많이 아픈가 보구나. 어휴, 얼굴이 흉지겠네.
웃어? 예쁜데. 차우인. 역시 내 의심이 맞았어. 우인 덕분에 일이 빨리 해결됐지만 차에 타는 순간 가발을 발견하죠. 앞으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뭐야? 출발합니다. 단 2의 방향으로 전체를 1위를 달성한 군검사 도베르만. 운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붉은 가발을 보곤 이상하게 여기는 도베만. 밖에서 이런 걸 쓰고 다니나? 가끔 씁니다. 원래 가발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 감춥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던 노태남도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입 다물어. 용문구 변호사 말이면 충분해. 노아영 사단장 취임식에 많은 기자들이 몰렸지만 차우인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저는 오늘 사사단의 지휘권을 인수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자리를 피하던 노태남은 수류탄 모양의 트로피를 보자 안 좋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가 때린 아이는 실명이 됐다더구나. 네가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잘못했어요, 어머니. 학창시절 학폭으로 문제를 일으킨 자신에게 어머니가 준 끔찍한 처벌. 내려가. 내려가! 수류탄을 어머니, 이거 진짜예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꽉 잡아. 난 군복 입은 여자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곳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 내 위에 어떤 남자도 서 있지 않게 만들 거야. 그러기 위해선 넌 완벽한 인간이 돼야 돼. 이후 트라우마로 약을 복용해 왔는데 마침 노아영이 돌아옵니다. 어머니, 그 동영상은 세나한테 잘 알아듣게 말했습니다. 절대 문제 안 될 겁니다. 그거는 용문구 변호사가 처리할 거야. 넌 더 이상 관여하지 마. 군검사에게 병역 회피 부탁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감히 군검사한테 군대를 빼달라고 해? 당장 밖으로 나가 용문구에게 전화하더니 도배만한테 군대 부탁한 걸 왜 보고해요? 왜? 사단장실에는 노아영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야, 이거 우리 노 장군이 몸에 딱 맞는 옷을 아주 제대로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못마땅한 표정으로 들어온 이 남자. 사사단 부군단장 허강인. 여자 사단장실은 이렇게 생겼구나. 축하해 놓아요. 분위기 파악 못하네. 농담입니다. 사단장님 충성. 어이씨구. 기다리던 용문구를 보며 표정이 썩기 시작한 노태남. 전 회장님 신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장군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장군님께서 정한 원칙이고요. 세나에게서 영상을 찾아내지 못하자 동영상은요? 세나 그녀한테 없어요. 알렌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재선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편 설악은 여군한테 와이프 하나로 당했다는 사실에 분을 참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나 혼자 갈 거야. 회를 떠버리든지 차로 밀어버리든지. 안병장은 도배만이 곧 전역할 거란 정보를 알려주죠. 타이밍 좋네. 도배만 근후 며칠 있으면 제대. 제대하고 나면 이제 검사도 군인도 아니야. 도배만은 과수사에 가발 머리카락을 맡기고 결과가 나오길 기다립니다. 그 알렌 실종에 차우인 공권사님 이게 연관됐다는 말입니까? 이거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도 제법 황당하네. 도배만이 이렇게까지 노태남 관련 일에 신경 쓰는 이유는 알렌 찾아서 노태남한테 갖다 바치면 거기에 군대까지 확실히 빼주면 그땐 이 로에넌 파트너 변호사 따위가 아니라 용문구 자리가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는 차우인이 알렌 실종과 연관이 있는지 더 깊이 파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있는 곳을 미행하는데 군복을 벗은 우인의 모습은 우아함 그 자체였죠. 들킬까봐 숨는데 하필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너 뭐하니? 뭐예요? 가방 입어서요. 제가 살게요. 제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계산할게요. 780만 원입니다. 얼떨결에 780만 원짜리 백을 결제하고 맙니다. 12개월이요. 이 백은 고모의 선물이 되었죠. 아직도 이런 거 카피해서 파는 데가 있나요? 해석하기도 진품이야. 다시 차우인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는데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중퇴 이후 3년간 기록이 전혀 없다.
3년간의 공백 기간. 비어있는 3년의 공백에 답이 있을 거야. 이때 걸려온 이상한 전화. 도배만 군검사님이죠. 병역 프로젝트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병무청에서 병역 판정을 담당하는 의사. 병무청에서 병역 판정해주는 닥터씨라고. 노태남 군 면제를 위해 협조하는 대신 부탁을 하나 합니다. 진단서만 확실하게 만들어 오세요. 재산에서 원하는 판정 떨어지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물값은 섭섭지 않게 쳐드리죠.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걸 원합니다. 제 의대 동기가 의료사고를 쳤어요. 검사님께서 일부러 재판에서 진다면 제 친구는 무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부러 재판에 져서 의료사고를 낸 친구가 무죄를 받게 해달라는 거였죠. 그 새끼 아버지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겠죠. 취직 때문이시다. 그렇다면 황철승 일병 의료사고 사건을 알아봅시다. 평소 독감 한 번 앓은 적 없이 타고난 건강 체질의 황철승 일병은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던 도중 갑자기 마비 증상이 왔고 곧바로 군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진단명은 사지마비라고 나왔고요. 원인이 뭡니까? 황일병의 사지마비 원인을 군의관 진료가 문제였던 것으로 본 겁니다. 바로 조사 들어가지. 피해자 진술부터 들어보자고. 차오인 군검사님이 진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번 사건은 차오인이 맡기로 되어 있지만 도배만이 맡기로 합니다. 내가 마무리할게. 이들은 황일병의 입원실에 방문해 군병원에서 있었던 정황을 듣게 됩니다. 군의관님하고 간호장교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군의관님, 혹시 술 드셨어요? 뭔 소리야? 취하게 누가 취했다 그래? 군의관이 주치 상태에서 진료를 했던 거죠. 군의관이 주치 상태에서 진료를 했다고? 이들은 간호장교를 찾아가 조사했지만 군의관은 주치 상태가 아니며 정상적인 진료를 했다는 진술만 듣게 됩니다. 확실히 술 냄새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건 뭔가 착각을 했겠죠? 병원에서 나는 알코올 냄새를 술 냄새로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 네, 맞아요. 조사실에서도 역시 군의관은 술 한 방울도 못 마신다 진술하죠. 나 술 한 방울도 못 마셔요. 오버한다. 난 알코올분해 효소 자체가 없다고요. 황일병이 진술했습니다. 증상 터지기 전에 감각기관부터 이상 온 거잖아요. 애초에 걔는 허리 디스크 증세가 심했고 그게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가 디스크를 방치해서 마비가 왔단 말이죠. 처치랑 상관없이. 예, 바로 그거죠. 도배만은 계속 의료사고가 아닌 환자가 본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진술을 이끌어갑니다. 마치 환자보단 군의관 변호사 같았죠. 이에 차오인도 불만이었습니다. 지금 수사하려는 겁니까? 방해하는 겁니까? 변호사의 다음 수까지 미리 예상을 해야 법정 가서 얘기지. 그래서 조사실에서 군의관 변호사 노릇하셨습니까? 재판 당일 피고인이 주치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호장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간호장교의 증언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의 흐름은 도배만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의뢰인 친구분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거기다 상대 변호사와도 입을 맞추고 있었죠. 그 입맞춤 말고 합의. 증인 하나 세팅해뒀으니까 이 적당히 장단 맞춰주시면 끝납니다. 변호사님도 승소금 확실히 챙기실 거고. 알겠습니다. 이대로 황일병 사건은 억울하게 묻히고 마는 걸까요? 오늘 공판에 군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증인이 증언을 하겠다며 방금 전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변호인 측 의견은 어떤가요? 알겠습니다. 증인 출석하세요. 출석한 증인은 바로 병무청 병역판정 의사였죠. 문제될 거 없어요. 사건이 벌어진 당일 새벽에도 피고인을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술을 마셨습니까? 네, 같이 마셨습니다. 거기다 사건이 벌어진 당일 4시간 전 CCTV 증거 영상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여기 증인이 제공한 계산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반전이었죠. 두 사람이 술집에서 나온 시간이 새벽 4시 30분, 황일병을 처치한 시간이 오전 9시 20분. 술을 깨고 정상 진료를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도배만의 이런 모습에 미소 짓는 차우인. 피고인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대한민국의 건장한 군인이 하루아침에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됐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야, 너 지금 뭐하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은 도배만과 병역판정 의사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실력 있던 병역판정 의사가 레지던트 시절 친구 군의관의 의료사고를 뒤집었으며 밥줄을 이어왔던 겁니다. 도배만은 그런 놈을 위해 계속 희생하느니 차라리 박살내자고 제안했던 거죠. 그놈 아버지 병원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계속 살아야 돼. 어차피 내 연줄로는 다른 병원에 못 갑니다.
당신이 작업해주는 VIP가 노태남 매장이야. 결국은 노태남 군면제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손을 써둔 겁니다. 황일병 의료사고 사건에 대해 군 재판부는 의료 과실사고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금고 4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놈이 태남이 군대 빼주겠다는 군검사라고? 재판에서 승리한 이후 노화영은 도배만에게 경고를 할 생각입니다. 사단 법무실 법무참모하고 도배만 군검사 면담 일정 잡아. 예, 알겠습니다. 카메라로 알렌의 상황을 살핀 후 어디론가 향하는 차우인, 그리고 그녀를 미행하는 도배만. 사건 예상 시간에 주차장을 나간 구인 승배인이 딱 한 대였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법인 명의인데 그 강수 솔루션이라는 방위 산업회사입니다. 강스 솔루션? 거기 대표 이름이 강하준. 그 시계 아직도 차고 있었어? 내가 나 구해줬잖아. 7년 전 뉴욕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Why did boss tell us to bring this anyway? I don't know. Looks pretty expensive, yeah? Yeah, it does. No. The one inside is expensive, you idiots. 그를 구해준 게 바로 차우인이었죠. 너 데려오래. 네 그 천재적인 머리에 투자하시겠다고. 회장님, 오늘따라 더 뵙고 싶다. 이렇게 스카웃된 하준은 우인의 동료가 됩니다. 우리가 그 쓰레기들 청소한 것도 다 보셨겠지? 그리고 도배만이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고 있었죠. 저 사람은 어때? 뭐 좀 진전이 있었어? 내 계획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 도배만 역시 차우인과 알렌 사건에 관련된 퍼즐 조각들을 거의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쓰레기 처리로만 보기엔 우인이 벌인 일이 생각보다 컸죠.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차우인과 강하준은 차우인 아버지로 연결된 관계. 힘겹게 겨우 삶을 이어가던 한세나 집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용문구 변호사. 여기가 방음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조용히 얘기합시다. 그는 화면에서 세나 어머니를 보여주며 동영상이 세상에 결코 나와선 안 된다고 부드럽게 협박합니다. 그 동영상은 세상에 나오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세나 씨한테 달렸어요. 그 사이 도배만은 노화영에게 불려갑니다. 바깥엔 병역비리 다리 놔주는 변호사들도 있다더군. 혹시 자네도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찜찜함을 참을 수 없던 그는 곧장 용문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를 하죠. 노태남 회장과 관련된 3가지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래, 해봐. 오늘 노태남 회장과 카르텔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용 변호사님은 동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고입니다. 도배만은 용문구와 결발하고 직접 노태남 밑에서 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유가 뭐지? 적어도 사단장님께는 얘기하지 마셨어야죠. 제가 노 회장 병역 프로젝트 처리한다는 사실을. 윤상기는 알렌을 가둬둔 벤을 발견했고 차우이는 도수경 형사를 만나 영상을 넘깁니다. 한편 도배만은 카르텔에 도착해 직접 노태남을 만나 보고합니다. 역시 해낼 줄 알았어요. 일처리가 마음에 든 노태남은 그에게 제안을 하죠. 그 도검사가 우리 IM 법무팀을 맡아주면 어떨까 하는데. 그 사이 용문구는 곧 경찰이 카르텔에 들이닥칠 거라 경고합니다. 잠시 후에 카르텔로 경찰이 들이닥칠 겁니다. 하필 여기서 고모와 마주칠 줄이야. 도배만은 건물을 빠져나와 누군가 건네준 차키를 받고 도망칩니다. 고모가 계속 추격하지만 결국 따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안심하고 다시 출발하려는데 차량이 갑자기 이상합니다. 피를 흘리던 그 앞에 나타난 한 사람. 도배만 군검사님은 제대 못하십니다. 여기 남아서 저와 함께 싸우셔야 할 겁니다. 그게 도군검사님의 운명이니까요. 도망치던 도배만에게 차키를 넘긴 건 차우인이었죠. 그리고 차량 전복 사고 역시 그녀가 꿈인지. 차우인, 대체 나한테 이런 이유가 뭐야? 깨어나 보니 이곳은 병원. 유치장에 갇힌 노태남을 만나러 가는 용문구. 나 도배만이 군발이 새끼 혼자 도망을 가. 도배만이 거기서 잡혀서 회장님 병역 프로젝트 발설하는 것보단 상황이 훨씬 낫습니다. 기자들의 민감한 질문에 발끈한 노태남. 어떠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근데 이 기레기년이 뚫린 입이라고. 야! 자신을 죽이려던 차우인을 보자 이 새끼가 어이없네.
왜 날 죽이려고 한 건지. 아니요.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겁니다. 도검사님이 망각에서 빠져나오기만을 망각?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배만은 강하준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다음날 용문구와 함께 노태남을 만나러 갑니다. 은태야! 너무 보고 싶었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귓방망이를 맞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했어요? 나 완전 감탄했잖아. 예? 거기서 들키면 나 군대 못 빼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병역 프로젝트를 위해 도망친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걸 헤아려 주시다니. 회사에 돌아와 이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그 대책이 뭔지나 빨리 말해요. 나 지금 뚜껑 열리니까. 입영 연기부터 하시고 재판 치르면서 제가 세팅해 놓은 코스 밟아 면제 받으시면 됩니다. 용문구는 군입대가 가장 좋은 도피처라 제안합니다. 죄질이 크고 증거가 확실해서 실형 피하는 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군대에 들어가십시오. 군대로 피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장님. 왜냐하면 군 재판에는 노화형의 수하들로만 준비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죄를 묻는 군 검사부터 판결을 내리는 군 판사, 군 법정을 지키는 일개 병사들까지 모든 군인이 노화영 장군님의 부하로만 채워진 법정이라면 그래도 힘든 재판이 될까? 군단장이 된 노화형을 축하하기 위해 동기들이 모인 자리.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사단장 달고 역시 노화영. 그래 안 그래? 역시나 허강인만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죠. 아들 새끼 하나 간수 못하는 년이 사단장. 화장실 뒷담화를 듣고는 내가 네 위에 있는 이유 알려줄까? 간단해. 그건 내가 너보다 강한 군인이기 때문이야. 도배만은 강스 솔루션 대표 강하준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다 차우인 아버지가 차우철 회장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제가 이룬 모든 건 차우철 회장님 덕분입니다. 우인과 만나면 이 모든 일이 아버지에 대한 복수와 관련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오늘 나는 그 무엇보다 사실을 알고 싶은 것뿐이야. 무엇보다 우인이 군검사가 된 이유는 노화영 장군 때문. 대답해. 맞습니다. 노화영 장군. IM 디펜스의 실제 주인은 노화영이니까요. 그녀를 상대로 도배만에게 함께 싸워야 할 이유를 스스로 찾아보라 제안합니다. 우리가 왜 같이 싸워야 하는지 도검사님은 알아내실 겁니다. 강하준과 차우인은 도배만이 자기들과 함께 할지 지켜보기로 합니다. 도배만은 부모님 사고를 조사하다 명함과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차우철 회장. 어떡하지? 회장님인데? 차우인은 세나를 찾아가 영상을 경찰에 넘기게 된 이유를 묻죠. 동영상 내놓을 결심을 한 게 용문구 변호사 때문이었다고? 용문구의 협박 때문에 참을 수 없었다 대답하자 그제야 알게 됩니다. 용문구가 일부러 세나를 자극해 영상을 경찰에 넘기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세나를 이용한 거야. 동영상이 세상에 나와서 노태남이 체포되도록. 그 사이 도배만은 부모님 수첩에서 발견된 명함 주인 염상진 과장을 찾아갑니다. 사사단 군법무실 도배만 군검사라고 합니다. 사실 도배만의 양친 모두 유능한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저 며칠 후에 전역합니다.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그때 일을 얼마나 기억하나? 사고 당시 기억 말입니까? 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혔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전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구만. 도배만이 뭔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니. 그 기억이란 대체. 그 일이 사고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 노화영은 노태남을 군대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당분간 용문구가 회사를 맡도록 지시합니다.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둬. 태남이 군대 가고 나면 IM은 당분간 용 변호사가 맡아. 알겠습니다. 다음날 강하준과 차우인은 뉴스를 듣게 되는데 일각에서 재판을 앞둔 도피성 입대라는 의혹이 있지만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이미 노태남 회장님은 한 달 전에 병무청으로부터 입영일자를 통지받았고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날짜를 조율하던 중이었습니다. 결국 노화영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걸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공석이 된 회장직을 용문구가 차지한다. 우인이 네 예상이 맞았네. 한편 차우인은 염 과장과 만나게 됩니다. 마음 같아선 지금이라도 대만에게 모든 걸 말해주고 싶어. 아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검사가 직접 떠올려야 합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노태남이 챙긴 물건들이 회장님, 모두 훈련소에 반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 마이 갓. 나 이거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어휴, 입대하면 고문관 확정. 볼트는 이거 없으면 배변을 못 본다고요. 볼트는 훈련소에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노태남은 군의 입대를, 도배만대에는 전역을. 전역 신고를 하는데 단결. 네가 내 경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소리? 군검사가 돈 몇 푼 때문에 브로커 짓을 해? 잘려진 손가락을 보자 갑자기 떠오른 미세한 기억. 한 달 후 노태남에 대한 군재판이 시작되던 그때 다시 돌아온 도배만. 어릴 적 기억의 일부도 돌아왔죠. 그때 부모님 사고 당시 있었던 한 군인 노아영. TVN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 다음 이야기는 5, 6화에서 계속됩니다. 그 웃음을 기억해내는데 꼬박 20년이 걸렸다. 전 차호철 회장이 차량으로 사망하고 우인은 의식불명 상태. 군사 기밀 유출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IM 디펜스 차호철 회장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동승했던 가족은 현재 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 디펜스를 차지한 노아영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보상으로 용문구가 받은 대가는 IM에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로펌을 하나 세울 생각이야. 군 관련 소송 전문 로펌. 용검사가 맡아. 남은 건 노태남 군입대 문제. 그것만 해결하면 IM을 지배할 대리인으로 용문구가 기용될 계획이었죠. 넌 대한민국 군인의 수치야,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현재 노아영의 손을 보고 일부 기억이 돌아온 도배만. 용문구는 노태남 군입대 문제가 해결됐으며 도배만도 잘 처리할 거라 보고합니다. 원래 있던 시궁창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게 그놈 운명이니까요. 기억이 일부 돌아온 도배만은 차오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의 3년간의 공백 기간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아버지는 죽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 몸을 되찾기 위한 시간 3년. 노아영이 부임하게 될 4사단의 군검사가 되기 위한 시간 2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 무리 속에 있는 나와 같은 운명의 사람 당신 앞에 서기 위한 시간 1년. 지금 이 순간까지 6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과거를 털어놓았지만 과거보단 미래를 선택한 도배만. 난 이제 부모님 얼굴 기억도 안 나. 너무 오래전이니까. 도검사님. 6년 동안 복수를 계획한 넌 어제일같이 생생하겠지만. 그러나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트라우마. 군검사 시절 활약 때문에 대형 로펌에서 도배만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그것을 수락합니다. 저희와 함께 도배만 변호사님의 장밋빛 미래를 활짝 펼쳐보시죠. 강하준은 혼란스러운 도배만을 포기하자 제안하지만 우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야, 도배만은 용문구를 위해 일해왔어. 그건 결국 노아영을 위한 거였고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는 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도배만 포기해. 로펌 첫 출근 날부터 그를 찾아온 손님. 이분은 강스 솔루션의 강하준 대표. 아시는 분이셨군요. 의도를 알았던 도배만은 인사를 거절하지만 강하준은 진실을 알려주죠. 20년 전 노아영은 보급 수송대대 장교였죠. 그날 노아영은 예정에 없이 본인이 직접 트럭을 끌고 나갔고 나가라고
사고가 났어. 이후 운행일지를 조작해서 앞뒤를 맞추려 했지만 누군가 적발해냈고 노아영은 사고 원인을 정비 불량에 의한 트럭 조작 문제라고 반박했지. 하지만 그건 역시 조작. 부모님 사고에 대한 모든 것을 노아영이 조작했다는 것과 그것을 밝혀낸 당시 군 수사관이 염과장이란 사실을 말해줍니다. 염상진 과장님, 이 모든 조작을 밝혀냈던 그 사건의 군 수사관. 찾아가서 확인해봐. 도배만은 염과장을 찾아가 묻습니다. 제가 대체 기억하지 못하는 게 뭐죠? 정말 노아영 사단장이 고의로 낸 사고가 맞습니까? 배만아, 그 답은 이미 네가 나한테 알려줬었다. 20년 전에. 20년 전에 답을 알려줬다고? 웃고 있었어요. 저 군인 아줌마가. 진범을 알고 있던 건 유일한 생존자였던 도배만이었죠.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네가 했던 그 말. 혼자 술 한잔하던 그때 설악이 패거를 이끌고 시비를 털죠. 도배만이 노태남과 무슨 관계인지. 노태남이랑 무슨 사이냐? 노태남이 잡혀갈 때 니도 카르텔에 같이 있었잖아. 싸움이 계속되며 그가 가장 화가 났던 건 자신의 부모를 죽인 노아영 가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 다짐했던 모습들. 제 모든 걸 걸고 무조건 성사시키겠습니다. 사단장님을 모시지 못하고 가게 되어 유감일 뿐입니다. 괴로워하는 그를 차우인이 멀리서 지켜봅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이재식은 축하 술자리라며 노아영을 아끼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죠. 내가 유일하게 오랜 시간 동안 곁에 두고 있는 게 너다, 노아영. 네가 사내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그래? 이 양반 뭐하냐? 식겠습니다. 어서 드시죠. 한세나 사건 발생 전 알렌에게 받은 선물은 일명 물뽕. GHB라고 들어봤어? 물뽕. 그런데 이 벨소리는 뱃소리가 재수없다고 이 새끼야! 또 뭐야? 13번 올림병! 너 정신 안 차려? 기상! 기상! 고문관 노태남 훈련병의 군생활. 캠핑장 왔어? 놀러 왔냐고! 당장 차 안 일어나! 식사 도중에도 결국 참지 못하고 등신짓을 합니다. 일체의 열애 없이 노태남이 훈련받도록 지시하는 노아영. 지시하신 대로 교육 훈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대로 계속해도 일체의 열애 없이 FM대로 해. 그 사이 차우이는 노태남 1차 공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주하게 된 용문구. 오늘 페어하게 해보시죠.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재판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로펌으로 성공의 길만 남았던 도배만은 과감히 이 자리를 박차고 다시 군으로 복귀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10분 뒤에 이피님들과 상견례가 있는데요. 군대 갑니다. 그리고 차우인과 함께 군 검사로 군 법정에 서게 되는데 (1차) 공판에서 진술을 시작하는 한세나. 카르텔에서 알렌의 노태남이 함께 있었고 한세나 씨. 일명 물뽕을 탄 술을 마시게 하고 세나를 성폭행하고 촬영했다는 진술이었죠. 용문구가 증인식문을 하는 중에 의외의 태도를 보입니다. 저 역시 차오인 군 검사님과 같은 생각. 즉 한세나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배만은 뭔가를 아는 듯 웃었고 이 정도면 됐나요? 차오이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 재판에는 합의냐 강합의냐에 대한 쟁점은 없겠군요. 방금 군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한세나 씨는 데이트 강간약물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 약물은 술과 함께 마실 경우 두통, 시력 저하, 그리고 심각한 기억력 저하 증상이 있습니다.
한세나 씨가 마신 약물이 기억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곧 한세나 씨 기억들은 전부 추측일 뿐이라는 거죠. 팩트가 아닌 단지 추측! 잠시 후 도베만이 먼저 연락을 합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우리가 쌓은 전우회가 고작 하루로 무너질 만한 건 아니었지. 다시 군복도 입었으니 계약을 이어갈 수도 있겠고. 극적이지만 화해하며 친분을 이어가는 두 사람. 재판 결정 다 그걸로 막으실 생각이시죠? 알렌을 증인석에 세울 거야. 알렌 말고요. 노태남 회장의 치부. 노태남의 치부라. 어떻게 알았냐고 묻고 있잖아. 노 회장 병역 프로젝트 진행하다 알게 됐습니다. 역시 자넨 적으로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상태야. 다들 도베만의 복귀를 환영했지만 그는 차우인에게 씁쓸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재판에 목숨 걸지 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노력하지 말라고. 어차피 차감이 지게 돼 있어. 이날 밤 용문구는 노아영이 다음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군법정에 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차 공판이 시작되던 날 알렌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번 사건 네가 다 안고 가. 엄밀히 말하면 즐기건 너 혼자잖아.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건 알렌이었기에 이 모든 걸 안고 가도록 협박했던 겁니다. 양주병은 제가 겠습니다. 결국 노태남을 협박해 촬영하도록 하고 성폭행 모든 일체의 사실을 알렌이 인정하게 됩니다. 노태남을 협박했습니다. 촬영하라고. 노태남이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한 또 하나의 증거. 노태남 피고인이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빙이기도 합니다. 지나친 억측입니다, 재판장님. 메일 엘렉타일 디스오더, 남성 발기 장애. 남성 발기장애. 음경이 발기하지 못하는 남성 성기능 장애의 하나입니다. 애초에 피고인은 한세나 씨와 성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평생 숨기고 싶던 치부가 군 법정에서 드러나자 노태남은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자도 못 건드린 찌질인 거 밝혀서 이 군바리들 앞에서 개망신 주려고 여기 오라 한 거야? 재판은 성공으로 이끌었으나 약속대로 IM 대표 이사 자리를 기대하는 용문구. 예전에 약속했던 IM 대표이사 자리겠지. 도베만은 감정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우인을 위해 사냥개가 되어주기로 약속합니다. 차우인,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난 네 사냥개가 될 거다. 한번 물면 물린 놈 생살이 뜯겨지든지 지이빨이 왕창 뜯겨지든지 끝장을 보는 도베르만 말이야. 90일 안에 복수를 마무리 짓겠다는 도베만. 여기까지 오는데 6년 걸렸다고 했지? 난 3개월 안에 끝낼 거야. 노아영은 인터뷰 중에도 뻔뻔함을 유지합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도베만이 지켜보고 있었죠. 군대는 범죄의 도피처로 악용될 수 없는 성역임을 제 명예를 걸고 지키겠습니다. 단결! 대위 도베만 군검사 복귀 신고합니다. 전역 신고할 때 그 건방진 태도는 어디 가고. 사과드립니다. 사단장님. 도베만의 의중이 궁금하지만 일단 달라진 태도를 보고는 중립을 지키는 노아영. 1심은 이겼지만 아직 군단에 항소심도 남아있고 용문구 변호사는 민간인 신문에 불과하죠. 분명 군검사인 제가 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반대로 노태남은 용문구가 계획한 모든 의도를 알아보고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재판 이긴 대가로 어머니한테 뭘 받았어요? IM 대표이사 자리 약속 받았겠지. 날 지옥으로 내몰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계획한 거잖아. 한편 도베만은 강하준과의 만남에 다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인간을 왜 데려왔어? 한 팀이니까. 따라와. 이 이상한 카페 다방인가? 아무튼 6년간 준비한 이들의 계획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는데 애국회 노아영이 소속돼 있는 육군 내 비밀 사조직입니다. 이재식의 아버지가 만들었죠. 한때 와이드에 사라진 걸로 알려졌지만 대를 이어서 군인이 된 이재식이 물려받았습니다. 육군 인사에 깊이 관여해 주요 요직을 대물림하면서 군부의 세력 확장을 해왔고요. 저들이 우리 복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야? 저들의 탐욕이 도검사님의 부모님과 제 아버지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현재로서 애국회 실세 1위는 이재식, 3위는 노아영, 그리고 요즘 입지가 약해진 노아영의 동기이자 라이벌 허강인. 용문구
곧 애국회의 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뭘 뜻하는 줄 알아? 애국회 내에서 노아영 입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겠지. 재판에서 치부가 드러난 이후로 조롱거리가 된 노태남. 특식이다. 군 밖에서 왕으로 군림하던 그였기에 더 충격이었죠. 군 생활에 미칠 것 같았던 그는 결국에는 우연히 아들의 물품을 확인하다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용 변호사가 시킨 대로 군대에 왔지만 여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 그 자체. 제가 상상한 그 이상. 편지를 읽던 그 사이 아들이 노태남 훈련병이 탈영을 했습니다. 다른 건 뜻대로 됐지만 아들 문제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던 노아영. 곧장 용문객에게 연락을 합니다. 네, 장관님. 태남이가 탈영을 했어.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 일을 위해서 도배만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하죠. 도배만은 안병장을 만나 분노의 대상이 자신이 아닌 노태남이라 알려주죠. 며칠 뒤에 네 앞으로 선물 하나가 도착할 거야. 자꾸 개소리 하는데. 풀어보면 나한테 연락하고 싶어 미쳐버릴 거다. 네 분노가 형에 할 놈은 내가 아니라 노태남이거든. 잠시 후 용문구가 노태남의 탈영을 전하자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그가 나서기로 합니다. 사단장님과 우리 변호사님을 위해서라도 노 회장 꼭 잡아오죠. 강아지는 노태남 탈영과 관련해 정보 공유를 안 하는 도배만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도배만은 신교대 대장을 만나 먼저 정보 조사부터 합니다. 그리고 용문구에게 보고를 하죠. 이건 신교대에서 받아온 CCTV 영상이고요. 그 다음은 예상되시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 탈영병들에게 복귀 명령 공고를 냅니다. 다시 말해 이 탈영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얘기죠. 돈을 받고 나서는 더욱 충성심을 보이는 도배만. 재계약입니까? 지난 5년간 서로의 능력을 알았으니까 이제 계약서 같은 건 필요 없어. 그의 돈가방을 보고 의심을 시작한 차우인. 노태남 탈영 알면서 왜 곧바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노태남 내가 탈영하게 만들었거든. 노태남은 지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볼트 안 되려였다고 때렸습니다. 야 볼트 어딨어? 그깟 개새끼야 때문에 그래? 뭐 개새끼? 야 이 새끼야 차 세워. 야 차 세우라고. 뭐해? 도배만은 자신이 어떻게 노태남 탈영을 계획했는지 털어놓습니다. 노태남 좀 자극해달라니까 지가 알아서 해줬던 거고. 냉동창 문 닫은 것도 걔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근데 노태남 탈영 계획은 도대체 왜 세우신 겁니까? 내일 오전 국방부에서 이재식 신임 국방부 장관의 취임식이 노태남 탈영으로 타오른 물씨를 노아영한테 옮기려는 거지. 취임식 직후부터 본격적인 장관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이면 잠깐 취임식. 태남이 재판도 잘 해결됐고 이젠 사고 같은 건 치지 않아야 할 텐데 말이야. 잘 적응 중이지? 네, 장관님. 한편 노태남은 지인을 통해 재벌들의 문제만 해결해주는 설악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 사이 설악은 북한 최고 사령관을 호위했던 남자를 보디가드로 고용합니다. 합격. 이때 찾아온 노태남. 노태남 회장님? 우이는 다시 빨간 머리를 변장 후 노태남의 위치를 캐묻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야! 너 내가 대체 뭔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너 불법 도박에 노태남 탈영 방조 그리고 한세나 불법 촬영물 공유. 그게 죄야? 그냥 남자애들끼리 야동 좀 돌려본 건데 그게 죄냐고! 전혀 반성 없는 태도에 화가 난 우이는 하나가 끔 부족해. 더 잘라. 고통을 견디지 못한 지인은 노태남에 밀항할 거라는 정보를 건넵니다. 회장님? 내 전화 되게 기다렸나 보네. 노태남은 마지막으로 용문구에게 밀항할 거라고 연락합니다. 이 정보를 들은 도배만은 즉시 양구랑합니다. 지금 선착장 정보 얻어서 가고 있습니다. 노 회장 절대 나가게 해서는 안 돼. 너무나 쉽게 노태남을 찾는가 했더니 뭐야? 거기 뭐야? 네가
편하게 당해본 거지 이제. 노태남은 전용기를 준비해 한국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재식 장관 취임식이 진행 중이었죠. 출국 전 잠시 여유를 누리던 노태남. 허나 우인이 볼트 목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은 걸 모르고 있었죠. 회장님, 탑승 후 디너는 어떤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일단 먼저 샴페인 한잔하고 메뉴는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로. 1등급 장어구이는 어떻습니까? 13번 훈련병. 차오인이 노태남을 쫓는 사이 도배 많은 설악 패거리를 상대하게 되는데 야, 눈빛이 다르네. 이번에 고용된 살벌한 북한군 출신 용병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난 수영을 할 줄 몰랐죠. 어이 붓고머리 가서 던져와. 우리 공항에서 수영 같은 거 안 배운다. 너는 이성이라고 말이 수영을 못해 이 새끼야. 야 붓고머리. 마침 노태남도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뉴스와 SNS를 통해 노아영까지 듣게 되는데 좌절한 용문가 앞에 놓인 돈가방. 택배는 잘 받으셨습니까? 이 쥐꼬리 같은 월급이지만 이제 군인답게 나라에서 주는 돈만 받겠습니다. 예, 재계약은 거부합니다. 단, 결. 노태남을 노려보낸 안병재. 네 분노가 형의 알놈은 내가 아니라 노태남이거든. 차오인이 도배만을 선택한 진짜 이유. 왜 도배만 검사님을 택했는지 물으셨죠? 더러운 진흙탕에서 싸우기 위해 기꺼이 오물을 묻히고 이 새끼가! 과거의 죄를 빠져나간 놈한테는 새로운 죄를 뒤집어 씌우고 복수할 놈에게는 미끼를 던져 물게 만들고 지나치게 유능해서 내가 당할까봐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상대편에 두고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 앞에 나타난 노아영. 궁비리와 복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어느 한편에선 부모의 삐뚤어진 욕망이 자식을 망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드라마. 지금도 자식을 사람답게 키운다 착각하고 괴물로 키우고 있는 건 아니지. 한번 좀 돌아보게 만드는 군검사 도베르만이었습니다.